오늘의 핫한 뉴스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지금 2026년 5월 디지털 자산 시장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규제 당국의 역사적인 투표가 임박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기관들의 엄청난 자본이 조용하지만 아주 맹렬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죠. 근데 동시에 시장 전체를 짓누를 수 있는 거시경제의 경고음도 날카롭게 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어떻게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씩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28달러라는 엄청난 강세 전망, 그리고 0.53달러라는 뼈아픈 하락 전망. 와, 정말 극과 극이죠? 보통 하나의 자산을 두고 전문가들 예측이 이렇게까지 엇갈리는 경우는 진짜 흔치 않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감도는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디지털 자산 역사상 가장 극명하게 의견이 쫙 갈려버린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싶을 정도로 혼란스러운 게 당연해요. 자,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극단적인 시각 차이를 만들었는지 그 진짜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첫 번째 핵심 주제,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역사적인 규제 변화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지난 2026년 3월 드디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결정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바로 SEC와 CFTC가 공동으로 지침을 내놓으면서 XRP를 포함한 16개 자산을 명확하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해버린 거죠. 이게 왜 엄청난 게임 체인저냐고로? 그동안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벌벌 떨게 했던 가장 큰 공포, 바로 이거 증권이라고 소송당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근본적인 리스크를 아예 날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시장을 짓눌렀던 족쇄가 풀리면서 완전히 새로운 규제 챕터가 열린 셈이죠. 이어서 두 번째 주제, 규제 명확성 법안입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죠. 이 클래리티 법안, 즉 규제 명확성 법안의 핵심은 아주 심플합니다. 연방 법률을 통해서 디지털 상품을 증권과 공식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분리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규제 기관들의 지침을 아예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법으로 못 박아버리는 거죠. 이게 통과되면요, 그동안 수백억 달러를 굴리면서도 법적 문제 생길까봐 밖에서 눈치만 보던 거대한 전통 금융기관들에게 자, 이제 들어와도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라고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흐름을 한번 볼까요? 2025년 7월에 하원을 통과했고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5월 14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팀 스콧 상원 의원이 주도하는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 일전이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인 5월 21일 메모리얼 데이 휴회가 진짜 피말리는 데드라인입니다. 시계가 째깍째깍 가고 있죠. 이 짧은 시간 안에 결판이 안 나면 논의가 기약 없이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밤잠도 못 자고 워싱턴 소식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62%. 사람들이 자기 진짜 돈을 걸고 베팅하는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 현재 이 법안이 2026년 안에 통과될 확률을 무려 62%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실제 자본이 움직이는 곳이니까 시장의 진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박체감이 되시죠. 게다가 최근에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공개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게 이 긍정적인 분위기에 기름을 확 부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리플의 비즈니스 확장입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정치권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동안 리플은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덩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무려 2억 달러. 누버거 스페셜티 파이낸스에서 이 엄청난 규모의 부채 자금을 땡겨왔어요. 이 돈 어디다 쓰느냐? 리플 프라임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역량을 빵 키우는 데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돈 아주 많은 큰손 기관들을 모시기 위해 자산 대출부터 대규모 거래, 안전한 보관까지 한 번에 다 해주는 VIP 전용 초대형 금융 창구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리플은 그냥 토큰 팔아서 돈 버는 옛날 그 스타트업이 절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투자도 하고 기업들 상대로 대출도 해주고 기관용 커스터디 서비스까지 수익 모델을 쫙 늘렸거든요.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게 BNY 멜론의 든든한 지원을 얻고 시가총액 15억 달러를 돌파해버린 RLUSD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전통 은행 시스템이랑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거죠. 완전히 세련된 거대 금융기관으로 완벽하게 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장 생태계 내부 지표도 장난이 아닙니다. 토큰화된 실물 자산, 즉 RWA 규모가 무려 3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RWA가 뭐냐면 현실에 있는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진짜 자산들을 디지털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냥 유행 따라 샀다 팔았다 하는 가벼운 밈코인 거래가 아니라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들이 굴러가면서 생태계 자체에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구조적 수요를 꽉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거시경제의 경고. 자, 이제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앞선 얘기들만 들으면 당장이라도 로켓 쏠 것 같죠? 근데 시야를 살짝 넓혀서 전체 경제를 보면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데이터, 이런 핵심 지표들 발표가 코앞이거든요. 금융 전문가 리바이 리트벨드가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우리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와버리면 코인 시장에 산소를 공급하던 유동성 밸브가 꽉 잠기면서 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한번 딱 생각해보죠. 물가가 안 잡히고 계속 높다? 그럼 연준은 물가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자 많이 주는 안전한 은행이나 국채 쪽으로 돈이 싹 다 빠져나가겠죠. 당연히 암호화폐 같은 위험자산 시장에서는 돈이 썰물처럼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거시경제가 코인 시장을 무자비하게 짓누르는 우리라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답답하고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5번째 주제, XRP 가격의 미래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13억 2천만 달러. 2025년 11월부터 현물 ETF로 쏟아져 들어온 누적 자금입니다. 숫자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게 왜 든든하냐면 ETF로 들어오는 기관 자금은 개인들처럼 가격 좀 흔들린다고 패닉셀링으로 던져버리지 않거든요. 한번 둥지를 틀면 아주 무겁게 자리를 지킵니다. 즉 13억 달러가 넘는 돈이 가격 방어선에 거대한 닻을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웬만한 거시경제 폭풍이 불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강력한 방어막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예측은 진짜 반으로 딱 갈라져 있습니다. 스탠다드 차터드는 앞서 본 그 막대한 기관 자금 유입을 무기로 삼아서 2030년에 무려 28달러까지 가는 엄청난 강세 시나리오를 밀고 있죠. 반면에 비투루 리서치 같은 곳은 단기적으로 2달러 선에서 아주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장기 예측은 아예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심지어 비관적인 차트 분석가들 중에는 구조적 지지선 깨지면 당장 0.53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0.5달러와 28달러. 지금 시장이 얼마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지 감이 오시죠? 자, 그럼 스탠다드 차터드의 저 공격적인 28달러 베팅은 도대체 무슨 근거일까요? 두 가지 핵심이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에스크로 메커니즘의 마법과 멈추지 않는 ETF 수요의 결합. 에스크로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코인 물량은 갈수록 빡빡하게 타이트해지는데 거대한 ETF 자금은 블랙홀처럼 계속 물량을 쓸어 담고 있잖아요? 공급은 메말라 가는데 수요는 터진다? 그럼 필연적으로 가격은 폭발적인 상승 궤적을 그릴 수밖에 없다는 아주 논리적이고 탄탄한 분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규제 리스크 해소와 기관 자본이라는 엄청난 로켓 엔진을 단 이 자산이 과연 1.57달러라는 답답한 천장을 시원하게 뚫고 비상할까요? 아니면 짓누르는 거시경제의 무거운 압박에 결국 주저앉고 말까요? 이 상승과 하락의 거대한 힘들이 정면 충돌하는 팽팽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앞으로의 시장 흐름을 날카롭게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